월요일 오전 진행되면서 이 코너를 가장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죠.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 출발했는데요. 0.35% 하락 출발이고요. 아니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급락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너무 급락을 해서 예. 저는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뭔가를 쭉 봤어요. 이유는 딱 하나. 얼마 전에 그 노무라 증권이 2019년도에 증시 패닉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시했던 게 중국의 디폴트 사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중국에서 경기 둔화가 좀 나오는 지표가 안 좋은 게 나오니까 이 글로벌 증시가 이 경기 둔화 우려에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한 25,000 정도 넘겼으면 26,000까지 5일장 이번 주 5일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밀려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5일장이 끝났나라고 본다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23,880 정도가 무너지지 않아야 사실은 그게 무너져야 이제 18,400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자리는 꼭 그렇게만 볼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 금요일 날 빠진 거에 정말 저도 이해 좀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핵심 포인트는 FOMC 회의가 있어요.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맞을 거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이 약간 지연되거나 둔화될 거다. 이거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FOMC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까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뷰를 내보내는지 이거에 관심사항이 될 거다. 결국 제가 말씀한 것처럼 짧은 5일장의 산타랠리가 있을 것 같으면 결국 FOMC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전제 조건은 23,880 이게 이제 안 무너져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진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원달러 되게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래꼴이 생기고요. 이렇게 음봉을 줬다가 이 윗부분을 다 메워주는 캔들이 나왔는데 쭉 빠졌어요. 이걸 믿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충 재봤어요. 일목균형표상으로 재봤더니 지금 여기서 후행 스팬이요.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딱 산바닥에 걸쳐놓고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진짜 하락 이탈하는 상황이라면 요 정도 선을 많이 무너뜨려야 돼요. 이제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사실은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여러 가지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그 이슈가 있는 상황 속에서 호재로 작용할 만한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번 주 FOMC에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갈 것 같고 이게 어느덧 FOMC 회의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짧은 순간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다. 특히 후행 스팬상으로 보시면 이 캔들가 종축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일목균형에서 가끔 나오는 건데 만약에 종축이 맞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바운딩이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 만약에 반등이 들어와도 그것은 아주 짧은 반등. 큰 반등은 절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빠른 반등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26,000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건부 상승을 제시했기 때문에 23,800 이거 80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일단 상승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시장에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다는 얘기는 수급적으로도 누군가 저쪽에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FOMC가 미국장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특히 후행 스팬사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산바닥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운딩이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왜 23,800을 얘기를 하냐면 이 연장선 값이 있지만 사실은 후행 스팬 세 번째를 연장하기면 그것도 바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지게 되면 강력한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시장에서 누구도 못 받습니다. 떨어지는 칼날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짧은 3일장이 5일장인지 아닌지가 이제 오늘 결정 나겠죠. 그게 이제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국내 시장이 먼저 미국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우리나라 시장 따라가서 빠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제가 아마 만기날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262도 있고
위로는 270, 정상적인 270인데 260이 있다. 62가 있다란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난주 어떻게 260일까지 갔어요, 선물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복적인 매매를 한 거죠.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다 같이 연결이 된 정도. 거기에 이슈가 없으니까 결국 중국의 경기도를 하나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어째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산타랠리에 대한 그러니까 5거래일의 산타랠리는 아직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맞다면 오늘부터 바운딩이 들어와야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봉 상태를 한번 좀 볼까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 굉장히 후행 스펠은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쭉 올렸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 구간보다는 이쪽에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과거 상태는 캔들이 후행 스펠을 뚫고 나올 때. 그래서 어쩌면 이게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로 보면 100%란 말은 못 해드려요. 근데 현재 위치와 일봉의 모습, 그다음에 이번 주 FMC 모습을 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번이 어쩌면 일단 예정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예전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로 제시한 게 뭐냐면 국채금리 일드 커브가 그러니까 역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서는 금리를 멈추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명분이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FMC는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의 로스 상무장관이 이런 말합니다. 중국 무역세 양보 아직 역부족이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얼마 전에 대두를 50만 톤을 샀죠.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40% 관세를 15% 내렸죠. 뭐 그다음에 중국 제조를 2025를 뭐 10년 늦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 로스 상무장관이 무역상 양보 아직 역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제시한 항목이 아마 여러분들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142가지예요. 142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90일 안에 맞춰질까요? 한 10개도 민감한 사항은 아마 거의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42가지를 맞춰야 되는 90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90일 안에 가능하겠느냐. 미 로스 상무장관이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 협상은 진행이 되되 그 협상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는 음모론적으로는 그 90일이 미국한테는 악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중국이 미국을 다룰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잠깐 말한 국채. 미국이 아닌 중국이 가진 국채를 내다 팔면 됩니다. 그냥 살짝 버리면 팔았다가 또 낮은 가격에 집었다가 팔았다 내버렸다 이거 반복만 해도 미국의 국채 금리는 완전히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90일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미국 시장이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갈 거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일 거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사실은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잘 버텨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월봉에서는 120일선에서 더 안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좀 확대해서 봤었는데 요 120원에서 여기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회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90일 동안 정말 많이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결국 로스 상무장관이 말한 거로 봤을 때는 약 3개월 뒤가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아마 국채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재료는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가져가려면 결국 국채의 어떤 장단기 금리에 대한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정말 발생하는 음모론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미국은 금리 인상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쉽지 않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믿고서 협상에 대해서 잘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개미만 샀습니다. 개미만. 이거 큰일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아마 지난번 38,000원대 얘기를 했고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현재 자리는 개미만 사는 수급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황은 정말 맞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매수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돌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돌려도 지난번 제가 제시했던 46,000원까지가 아니라 이 정도 선, 그러니까 42,700원 정도? 이 정도 선까지는 되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개미들의 매매는 진짜 현명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든 지수든 계속 빠지진 않습니다. 개별 종목은 계속 빠지지만 대형주들은 꼭 바운딩을 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가 도래할 수 있는 자리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미만 몰린 거로 보면 정말 안 좋은 현재 수급 상황이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어쩌면 이 개미들 때문에 국내에도 5일장의 산타랠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단 전대가 전제 조건을 드렸었죠. 국내장 2032가 안 깨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죠? 올라가도 2190 이상은 못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미국도 23,880이 깨지지 않아야만이 산타랠리가 있다라는데 만약에 5일장에서 그런 결과가 없으면 일단 저는 관망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관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삼성의 개인들이 많이 몰린 건 사실이지만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자리에 들어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반등은 한 42,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릴 수 있다는 정도는 해석해 보시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추락한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만 몰렸다. 이게 참 아쉽고 안타깝지만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연말까지 삼성전자의 흐름 매우 관심 있게 가고 있고요. 오늘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 1% 이상 하락합니다. 오후까지 대응 잘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